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라오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고 어떤 특별한 여행지가 있으며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발발타는 여러분들한테 여행 정보도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송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라오스는 첫째요, 거지가 없습니다. 홈리스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자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필리핀을 한번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길에서 자고 뭐 기분이 $1, 기분이 뭐 돈 달라고 이렇게 손을 그렇더라고요. 물론 뭐 삶의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모두 거지들이, 이제 프랑스 쪽은 뭐 거지라고 표현하기는 못하지만 집시라고 그러죠, 프랑스에 있다. 그렇지만 라오스는 단 한 명의 거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동남아 앙코르와트나 이런 데 여행 가면 거기서 뭐 물건을 팔면서 $1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볼 수가 있죠. 라오스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라오스는 거지가 없을까요? 그들은 자존심이 엄청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첫째, 그들을 천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팁을 함부로 날리는 문화, 그들은 돌아서서 욕합니다. 돈 자랑하네, 새끼들. 그런 소리 나 많이 들었습니다. 팁은 적당히 줘야 됩니다. 적당히. 돈 좀 있다고 뭐 $10,000 이런 거 주면 안 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한 $800 정도. 그 나라 돈으로 10,000깁을 주면 됩니다. 10,000깁. 호텔에서 주무시고 나올 때 침대 위에 10,000깁 정도, 그러니까 $800 정도 주면은 그들은 아주 적당한 선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 이거는 정말 오히려 그들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찰을 방문했을 때 절대 문턱에 앉거나 그 짧은 치마를 입고, 물론 사찰은 짧은 치마 입고 출입 자체가 안 됩니다. 입구에서 막습니다. 경건한 태도로 문지방에 앉아서 스님들하고 막 사진 찍고 이런 거 되게 경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님과 같은 동선에 서지 않습니다. 스님이 서 있고 그 앞에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스님들이 뒤에 서 있으면 앞에 앉는 게 보통 자세입니다. 스님과 같은 나란한 동석에 절대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님들한테 돈을 주는 행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아주 그걸 치욕적으로 생각합니다. 스님을 일러서 라오스는 아짠이라고 합니다. 아짠. 아짠은 무슨 뜻이냐면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참 스승. 그러니까 뭐 르앙 스님 하면 아짠 르앙, 뭐 덕문 스님이라면 아짠 덕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스님들한테 경박하게 뭐 돈을 준다? 이건 절대로 지양해야 돼요. 혹시라도 시주를 하고 싶다면 그 절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절에 그 시주금을 조금 내고 절을 하는 그런 정도. 우리가 라오스 여행하면서 몇 가지를 놓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더울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라오스가 제일 시원하고 기온이 좋을 때는 8월 달입니다. 8월 달이 왜 좋냐? 우기입니다. 비가 하루 종일 오기 때문에 늘 쌀쌀합니다. 이번에도 꼭 가을 점퍼,
바람막이 하나 정도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호텔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개운하게 답사하고 와서 수영 한번 하는 거. 수영장에서 맥주도 마실 수 있고 하늘의 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적도 근처를 지나는 별은 더 한국보다 빛이 납니다. 그리고 조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휘황찬란한 별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요즘 라오스도 막 그 조명이 밝아져 갖고 조금 옛날에 별 보던 장소들이 조금 더 별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저께 라오스 현지에 있는 제 비서한테 연락해 보니까 옛날하고는 많이 조금 틀리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몽종 마을이나 원주민 마을에 가셨을 때 그들한테 같이 사진 찍자고 하는 행위, 그건 가급적 지양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진을 찍으면 나의 영혼이 빨려 나간다고 생각해서 사진 찍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특화된 관광지 같은 데는 원주민들이 사진도 찍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라오스 남부를 가지 않습니까? 그 모기약 이런 거를 좀 상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라오스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저 북부에 란상 란리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부에 짬파샤 왕국이 있었는데요. 란상 란리 왕국 중에 란리 왕국이 태국에 복속되면서 지금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태국의 영토 치앙마이, 치앙라이, 여기가 원래는 라오스 땅이었습니다. 근데 라오스 사람들의 순수한 인격상 땅이 필요하다니까 그럼 가져가라.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보뺀양, 이츠 오케이입니다. 태국의 식민지를 200년 가까이 보냅니다. 거기서 태국이 라오스 호파케오 사원에서 뺏어간 불상이 바로 태국의 국보 이룬 에메랄드 불상입니다. 그게 라오스 거라는 거. 요번에 그 BNTA 시내에 있는 호파케오 와시사케 사원 두 군데를 갈 건데요. 거기 가면 태국이 저지른 엄청난 만행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불상이 다 목이 잘리고 그런 건 다 태국에서 침략 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200년을 라오스의 태국의 식민지로 살다가 프랑스가 쳐들어왔는데 태국이 자기네 영토는 쳐들어오지 마라. 대신 라오스를 내주겠다 해서 라오스가 다시 프랑스 식민지 70년을 합니다. 정말 아픈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하고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또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와시행통이라는 사원에 수많은 에메랄드를 일본 침략자들이 뽑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와시행통 사원은 에메랄드 대신 유리로, 그리고 이번에 가는 와프 유적지 중에 홍랑시다라는 사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최초로 해외 ODA 사업 문화재 분야를 했던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로 문화재청이 우리 문화재 역량을 뽐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 일을 추진한 사람은 바로 정병국 전 문화부 장관하고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더듬어 보는 거. 그리고 그 와프 박물관의 박물관장께서 직접 우리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그 사원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 있는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지금 복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청년 중에
대장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한국 관광객들을 위해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는 흔히 라오스를 간다고 그러면 세 군데를 갑니다. 루앙프라방, 방비엥, 비엔티엔. 그리고 아주 절대로 우리는 무슨 상황버섯 무슨 150만 원 주고 사왔다, 200만 원 주고 사왔다, 정말 사지 마십시오. 라오스의 상황버섯은 우리 한국과 질이 틀립니다. 그냥 뽕나무의 뿌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캄보디아 가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속았습니까? 상황버섯 전혀 약효 없습니다. 근데 혹시 필요하다면 라오스 북부에 그 상황버섯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해서 정말 필요한 거, 그거 비싸지 않습니다.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면 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엄청난 폭리를 취해서 150만 원, 200만 원씩 팔아먹는 한국의 가이드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일절 어떠한 쇼핑센터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의 메콩강은 여러분들이 모두 동남아 달력을 구해서 보면 꼭 한 컷씩 들어가는 아름다운 강입니다. 그런 데를 저녁에 별 보면서 또 노을 보면서 이렇게 그 야외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차 한잔 하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추억에 남는 여행, 그리고 정말 진정한 여행. 라오스 남부를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는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비엔티엔 시내 왓다이 공항에 내려서 하루를 주무시고, 그리고 남부로 가는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남부를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부는 짬파샤 왕국의 수도 와푸가 있습니다. 그것이 앙코르와트의 원형이라고 나는 주장하고 이미 역사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앙코르와트를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은 와프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대 마을에 모내기 하는 장면,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컸던 그런 장면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서로 품앗이를 하고, 그리고 그 길로 5명의 불교 선교사들이 캄푸치아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전파가 이루어졌고 그 고대 길을 또 가게 될 겁니다. 물론 거기 길이 험합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단단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열대지방의 특징이 숲속에 모기가 많이 삽니다. 그때는 바지도 긴 바지 입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제가 직접 안내하고 직접 그 루트를 제가 만들어 놓은, 제가 감동했던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쌍봉 폭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스 남부는 그 유명한 커피 생산지인 골라벤이 있습니다. 해발 1200m. 그 다음에 SK에서 댐을 만들고 있는 빡송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근처에 사원과, 그리고 정말 멋진 풍경과, 그리고 아름다운 여행. 참고로 제가 라오스를 205번 왕복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라오스에 직항이 없어서 베트남을 거쳐서 거기서 웨이팅 시간 5시간을 거쳐서 또 1시간 비행기 타고 오면 라오스를 다닐 때부터 다녔습니다. 2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직항이 뜬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지 탐험을 50회 했고 라오스 전국 일주를 100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지 라오스인들보다 더 많이 라오스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라오스는 그 환란의 역사가 우리랑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200년 또 그 다음에 70년 이 식민지를 거치면서
그들의 끊임없는 독립을 위한 투쟁, 그런 것도 우리 한국인과 닮아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민족, 그들을 천시 보지 말고 270년 식민지를 했으면서도 살아남은 꿋꿋한 민족 정신을 우리도 숭앙하고 같이 존경하는, 같이 동질감을 갖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특별히 성지순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프로그램으로 PD들이 두세 명 따라 붙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멋진 순례 여행을 우리 PD들이 기록에 담아서 영원한 추억으로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진을 찍어서 사진첩도 제작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라오스 갈 때 준비물을 우선 반바지, 그리고 좀 긴 바지, 그 다음에 가을 바람막이 정도. 은근히 날씨가 오후 되면 쌀쌀합니다. 그 다음에 수영복, 그리고 상시 드시는 약을 필히 챙겨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입니다. 제2터미널이 아니라 1터미널. 보통은 아마 45번이나 46번에서 비행기를 타게 될 겁니다. 하여튼 저랑 같이 아름다운 라오스로 가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문화적 역량,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 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들을 배워오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라오스 현지 박찬정이라는 그 팀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 케어할 수 있는 라오스 가이드들을 한 6, 7명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PD들이 따라 붙고 우리 스태프진도 만반의 준비를 할 테니 여러분께서도 건강이 제일 첫째입니다. 물론 여행자 모험을 다 들었지만 혹시라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영원히 추억에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록하는 일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수라 발발타였습니다.